Previously. 이 드라마를 통틀어서 키스씬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많은 댓글이 이게 뭐냐, 키스씬이 이게 도대체 뭐냐. 어? 별명을 키스씬 장인이라고. 전 장인을. 혹시 구씨가 아니라 창희 역을 내가 했어도 되게 잘했겠다. 저는 창희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민기는 구씨를 되게 또 원했던 걸로 알아요. 가서 걔들한테 이렇게 파라솔을 씌워주는 그런 장면이 네. 한 곳으로 모아서 잡기 용이하게 뭐 이렇게 했다. 어? 아, 그거였나? 아씨, 내가 잘 모르고 연기했나? 다시 해방일지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을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 막 꽃길이 펼쳐질 것 같은데 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구씨는 계속 하던 일 하고 알코올 중독도 계속되고 그래서 본인이 되게 나중에 망가질 수 있다고 걱정을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신이 멀쩡할 때 얘기를 해두고 싶었는지. 연미정! 깜짝이야. 이것만은 알아둬라. 나 너 진짜 좋아했다. 나중에 내가 어떻게 망가져했을지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서울역에 있을 것 같은데 나 너 진짜 좋아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진짜 좋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도 저는 보면서 좀 뭉클하던데. 그때가 아마 구씨는 많이 저는 쫄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여튼 15, 16분을 보면서 그때는 감독님한테 많이 의지했어요. 감독님, 내가 이거 대본을 보는데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15, 16분은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감독님이 주신 얘기는 미정이는 이미 해방이 완성된 단계에 있는 아이고 이때는. 예, 이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가 필요가 없는 존재야. 아마 더 있으면 너를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너는 지금 미정이 너무 절실히 필요한데 잡을 어떻게 보면 자격은 없고 그전에는 나를 추앙하러 가면서 먼저 다가왔던 존재인데 지금은 이제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내가 먼저 기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좀 많이 두려움이 컸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래도 이 얘기는 아마 하고 헤어져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록상. 예. 그래서 기록하잖아요, 녹음해서. 아 그러네요. 그리고 진짜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는 게 그러기 위한 하나의 해법 같은 걸로 제시하는 게 환대잖아요. 맞아요. 네, 환대. 예. 아침마다 찾아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웃어. 그렇게 환대해. 그래서 아무튼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이제 구씨가 자기 정말 물리적으로 뒤통수를 치고 갔죠. 뒤통수를 치고 떠난. 그러네요. 뒤통수. 뒤통수를 치고 떠난 형 너도 찾아와도 내가 환대할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동원 가방을 챙겨가지고 이제 길 거리로 나서는 그런 이제 열린 결말로 이 드라마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열린 결말로 끝나다 보니까 또 이제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과연 구씨는 어디로 간 거냐. 제가 봤던 제일 그럴싸한 해석은 그 돈으로 그 뒤통수 치고 떠난 형의 도박빚을 대신 갚아주고 구씨가 삼포 싱크를 다시 이제 물려받아서 미정이랑 같이 싱크대 만들면서 살러 갔다 이런 해석도 있고 뭐 등등한데 우리 손석구 배우님의 해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돈을 갚아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뭐 그 돈을 가지고 미정이랑 뭐 해외를 나갈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삼포로 다시 가고 뭐 이런 거는 그거는 그냥 상상의 영역으로 남겨놓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서울에서 그냥 살면서 미정이 또 미정이 일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좀 더 제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구씨도 옛날 일로 돌아가지는 않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거기 못 돌아가겠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쳐오고 했으니까. 아 근데 그건 진짜 막막하네요. 뭐해? 뭐 열린 결말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H 카드사 미정이 백으로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튼 구씨에게 맞는 일거리를 찾아서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서 일하는 걸로. 예, 예, 예. 자, 그 아까 얘기했던 추앙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환대도 그렇고 해방일지가 만들어낸 유행어인데요. 명대사도 정말 많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짚어왔지만 본인의 대사든 아니면 다른 등장인물의 대사든 제일 손석구 배우님이 이 통틀어서 인상 깊었던 대사는 어떤 거예요? 저요? 아, 그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래도 그 미정이가 얘기하는 나는 뚫고 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해방클럽이 뭐 하는 데야? 해방.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냐고. 해방. 뚫고 나갈 거야. 어딜? 여기서. 어디로? 저기로. 저는 그게 하여튼 미정이를 되게 잘 표현해 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살아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기대지 않고 내가 스스로 뚫고 나갈 거야. 이게 되게 저는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1회에서 16회까지 해방일지를 쭉 훑어봤는데 그 정말 여러 해석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인생 드라마를 꼽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손석구 배우님께는 나의 해방일지가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도 이건 인생 드라마예요. 찍을 때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이거는 그렇게 느꼈어요. 앞으로 그러면은 다른 인생 드라마는 뭐 만나나요? 아, 그러니까 인생 드라마. 다른 것도 그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내가 좋아서 선택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업인 사람이니까. 선택을 당하는 경우도 많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 유명한 감독님이기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은 이 타이밍에서는 이런 걸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거는 나랑 너무 취향이 맞았기 때문에 했는데 인생 드라마가 돼버리는 경우는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아마. 근데 이번 경우가 그러셨다는 말씀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감사합니다. 인생 드라마를 만나신 것을 진짜 뒤늦게 이거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그 지금까지 해방일지 얘기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방일지 외에 손석구 배우님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궁금증 여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현재 배우로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계신데 작년에 감독으로도 데뷔하셨잖아요. 재방송이라는 네, 네. 단편 영화 통해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배우로서 활동이 바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작품 계획하거나 그럴 여력은 안 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게 연출을 제가 두 번째도 단편을 찍고 싶단 말이에요. 네. 단편 영화는 근데 이제 투자가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렵잖아요. 손석구님이 하신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또 투자에 있어서는 냉정한 그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은 뭐 조금씩은 해보고 있어요. 가능하면 내년에는 하나를 더 오, 찍고 싶은데 하지만 우선순위는 이제 연기인 거는 맞죠. 맞고.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잠깐 러프하게 공개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단편 영화가 로드무비 형식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면서 배운 노하우로 비슷한 장르의 영화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공장의 회사원들이 해외 출장 가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꼭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는 뭐 기껏해야 이모네 집에서 결혼식장 가는 거니까 특별히 돈이 뭐 많이 드는 건 아닌데 해외 출장을 가려 그러면 돈이 드네요. 억 단위로 들죠. 화이팅! JTBC에서 단편 영화 안 하나? 화이팅! 네. 이 해방일지 전에 정말 또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역할 중에 하나가 DP에서 임지섭 대의 역할을 하신 건데 예전에 군대에 계실 때 자이툰 부대 자원해서 갈 정도로 이 군 생활에 진심이셨기 때문에 이 DP의 임대의 역할을 정말 진짜같이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신 거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실존 인물을 좀 모델로 삼아서 하신 것일까? 아니면은 어떻게 그 리얼함을 진짜처럼 살리려고 하셨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 군 생활 문화 그거는 진짜 같은 걸 담고 싶었는데 그 캐릭터 사람은 그냥
저죠, 저. 그러니까 저도 많이 연기하면서 느낀 게 진짜 같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해봤자 그거는 그냥 너무 빨리 걸려요. 저는 그냥 늘 저만 연기하는데 이제 그런 문화만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 DP에서 그려진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을 군대에서 체험을 하셨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기한 거는 대위 간부이기 때문에 또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도 잘은 하죠. 모르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대로 된 고증을 위해서 뭐 제가 군 시절 때 알았던 이제 장교분들 찾아가서 뭐 배우고 그랬어요. 인터뷰도 하고 하셨어요? 인터뷰도 하고 거의 신발신으로 다 했어요. 오. DP는 말투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DP는 되게 뿌듯해요. 그게 감독님이 그런 거를 또 허용을 해주세요. 내가 이런 거 조사해봤는데 이건 이렇다더라. 여기서는 이렇게 해요. 그럼 그렇게 오. 바로. 그 나의 방일지가 JTBC에서 선보인 두 번째 작품이었고 첫 번째는 멜로가 체질에 맞아요. 특별 네. 출연하신 거였거든요. 네, 네, 거기서 네. CF 감독 역할로 나오셨는데 첫 등장이 전여빈 배우하고 같이 이렇게 욕 배틀을 하시는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그래? 확인하게 가져와봐. 가져오라고 이 개새끼야! 적당히 해라. 시끄럽잖아? 그렇구나. 너는 뭔데? 미친년이야? 아는구만 뭘 물어봐. 그래 나 미친년이다 이 개새끼야. 개새끼? 너 저분 보고 개새끼라며. 같은 종 아니야? 넌 달라? 넌 뭐 개쓰레기 새끼냐? 이씨, 뭐? 이 개새끼. 개새끼 뭐? 와 저것도 리얼하다. 근데 왠지 저런 CF 감독도 있을 것 같다라고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실존 인물에 참가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CF 감독이면 그랬겠죠. 아 본인이 CF 감독이면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신 거예요? 화가 많았으면 그랬겠죠, 제가. 혹시 영화 감독 때도 이렇게 화가 많게 해서 아유, 그렇게 안 되는데. 전 진짜 바닥을 기면서 했죠. 왜냐면 돈 안 받고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아 그때는 진짜. 그렇게 하고. 그 멜로가 체질의 그 CF 감독 상수라는 네. 그 역할이 부시랑 비교했을 때 만만치 않게 매력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말투가 되게 특이해요. 그 상수님이 이 주어하고 수라 사이 한참 그 공간을 띄우고서 말을 하잖아요. 전 근무 중이라. 술 아니에요? 결명자차. 왜 결명자차 마시는 줄 알아요? 고소해. 고소하다고. 좀 웃음을 또 유발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이었어가지고 그런 역할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 거를 보고 아 이렇게 좀 진지한 역할하고 좀 코믹한 역할 중에 둘 중에 어떤 쪽을 좀 선호하시나 그것도 궁금했어요. 개그 욕심도 있다고 어딘가에서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카지노라는 카지노도 찍고 드라마를 계시잖아요. 찍는데 거기에 진짜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세요. 네. 동희도 나오고 최민식 선배님 그리고 뭐 임형준 선배님 진짜 웃기세요. 다들 너무 웃겨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카지노 찍으면서 약간 진짜 웃긴 사람들은 저렇구나. 진짜 그 기발함과 참신함과 이런 게 그래서 내가 좀 웃긴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안 되겠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어울리던 친구들이 되게 나이스해요 또. 좀 잘 웃는 애들이었고 내가 말하면 웃어주는 친구들. 네, 네. 거기는 또 이제 되게 웃긴 사람들인 만큼 그 좀 허투루 안 웃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웬만해서 안 웃어줘요? 근데 저는 거기서 웃길 노력도 안 하고 네. 되게 하여튼 저는 웃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존감이 떨어지셨는데요? 웃긴 거 관련해서? 연기 잘하면 되죠. 뭐. 근데 이제 대본으로 웃기면 되니까 모르겠어요. 코믹한 연기 좋아하신다. 코믹한 연기 좋아해요. 그런데 또 그 대중한테 확실하게 또 눈도장을 딱 찍은 역할은 또 엄청 나쁜 놈으로 하셨거든요. 마더에 나오는 아주 극악무도한 아동 학대범. 그래가지고 발랄하고 코믹한 연기 그리고 또
멜로멜로한 연기 이런 것도 잘하시는데 막 그렇게 천하의 정말 나쁜 놈 역할도 잘하셔가지고 누군가 평해놓은 걸 보니까 이 배우님 얼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런 평도 해놨더라고요. 그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이렇게 어두운 장르에 이렇게 악한 뭐 코믹적인 장르에 뭐 밝은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똑같이 해요. 진짜 똑같이 해요, 저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분이 그렇게 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한 거 이상의 뭔가를 이제 그리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잘 그려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가 조금 덜 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악한 모습을 작정하고 내가 악독한 놈을 연기해야지 이런 거는 아니셨다는 그렇게 거예요. 하면 이제 상상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여주는 것만 보이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덜 하면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상상으로 채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본인한테 속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악역을 연기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세요? 그거는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것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것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한때. 근데 지금은 아니죠. 다양한 역할이 들어오고 있죠. 그쵸. 아무래도 더. 이렇게 정말 다재다능하신 배우 손석구님을 다음 작품에서 빨리 보고 싶다고 기다리는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 DP2 찍는다 그러던데 혹시 거기도 캐스팅 되셨어요? 네, 지금 찍고 있어요. 아, DP2도 지금 찍고 계신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카지노라는 드라마 찍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네. 그건 근데 어떤 역할이세요? 카지노는 제가 이제 경찰로 나와요. 경찰로 나오고 아마 아직 많은 그건 공개는 아마 안 될걸요. 아무튼 경찰 역할이시다. 네. 도박하는 사람은 아니고 도박하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경찰 그렇겠죠. 역할이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그건.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시청자 질문들을 드릴게요. 네. 민 님이 주셨는데요. 아직 어디에서도 공개 안 한 TMI를 알려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공개하는? 오늘의 TMI 아직 밥을 안 먹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셨는데 아직까지는 안 드실 거예요? 저는 근데 하루에 한 끼만 끼를 드세요? 많이 먹는 걸 좋아해요. 약간 음. 습관이 들은 건데 촬영장 점심 저녁 시간 때 저는 좀 자는 거를 좋아하니까 동물처럼 많이 채워놓고 겨울잠 하루를 자는 그냥 것처럼. 보내는 그거를 좀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업앤더 스카이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어린 시절의 손석구를 만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네요. 어린 시절에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만나면 그 어렸을 때 내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주고 오는 게 더 좋겠죠. 저는 어렸을 때 내 주변의 어른들이 내 얘기를 왜 더 안 들었지? 그럼 내 자존감이 더 일찍 꼽혔을 텐데 충고는 많이 들었는데 애들이 하는 얘기를 왜 이렇게 안 들었을까 하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에는 진짜 그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애들 얘기를 너무 안 들어주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돌아가면 걔가 해주는 얘기를 듣고 오는 게 아마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린 손석구의 자존감이 그쵸? 훨씬 높아지겠네요. 네. 네,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긴 시간 정말 많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우셨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함께 오랫동안 밤샘 토크 해주셨는데 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방송 나와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고 특히 나의 해방일지와 구씨에 대해서 더 조금 뒷이야기나 이런 거 듣는 재미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신 후에 드라마를 또 보면 더 큰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영은 다 끝났지만 계속 많이 드라마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기 전보다 만나고 나니까 훨씬 더 매력 부자이신 것 같아. 특히 연기에 대해서 진심이고 진짜 같은 연기를 하고 싶다는 그 열정에 너무 반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배우가 되실 때까지 응원하고 또 저도 많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 추앙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배우님 화이팅!